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중심 홈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 시즌 2라운드 오늘은 홈스와 공군의 경기를 여러분께 축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군 잘 싸우고 있다가 다시 하위권으로 최하위를 뚱떨었습니다만 그래도 연패중은 아니에요. 저 5연패를 끊고 MBC 게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5연패를 끊고 이제 연승을 달리기 위한 공군의 에이스의 오늘 경기 출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박영욱 의원 말씀대로 진짜 화면 나오고 있네요. 김경복, 김재동 게임을 바텀 하나만 믿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스가 조금 더 살아나 준다면 지난 그 MBC전에서도 공군의 프로토스가 살아나면서 승리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까지 살아나면 공군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의미는 딱 중간입니다. 승률도 중간이고 랭킹도 중간이고요. 네, 뭐 2라운드 들어서 2승 1패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폭스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폭스. 뭐 스타리그에도 이영환 선수가 강한 오늘도 할머님도 오셨는데 가족 버프라 오늘도 진짜 한번 1승 추가. 그 앞에도 그래서 공부 잡아야 최하의 팀인데 못 잡겠습니까? 자, 특히 폭스팀의 뭐 신노현 선수라든지 특히나 신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택배 일상급이 아니면 신노현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공군 에이스의 택배 일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문제동이군요. 문제동과의 대결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랭킹은 어떻게 될지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짚어보시죠. 자, 폭스 딱 중간입니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승을 이어갈 뻔하다가 SK에게 에이스결전전에 지금 패배 이후에 다시 KT를 잡으면서 새로운 연승을 노리는 의미의 폭스 딱 중간, 말씀하신 대로 중간이고요. 공군은 1라운드에 2승, 3라운드에는 이제 1승 찍었으니까 2승, 3승 나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택배밀상 아니면 잡기 어려운 신노일 선수, 우리가 오늘 또 뭐 황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다 저거죠. 한번 노려보면 할 그렇죠.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잊혀질만 하면은 갑자기 또 폭풍이 또 등장해서 정말 기가 막힌 경기를 또 선보이기 때문에 언제 출전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양팀은 어떻게 싸워왔을지 승패 전적을 보시죠. 상대 전적이야. 공군이 누굴 따르겠습니까? 각 경기 오늘 다른 모습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MBC 게임 경기 어떤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도 또 회복을 하고 오늘 또 노련한 엔트리 싸움으로 딱딱 구석구석 테란에게 박영민 이런 식으로 딱딱 문제동 선수가 또 1승해주고 이런 분위기 만든다면 공군의 스나이핑 1승이 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공군이 최근에 대진을 기본 3개 종족 상성상은 잘 잡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공군의 오늘 엔트리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잘 들어맞는다면 4대0 승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군 에이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부터 볼 텐데요. 자, 폭스 현재 딱 주인공 달리고 있고 하지만 각각의 선수들 테란 저그 토스가 또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풀토 테란이 승률로 5위고 저그 라인이 3위인데 안정적인 좋은 밸런스를 정말 자랑하고 있죠. 팀 기여도 10% 이상의 선수들이 6명이라는 점에서 아주 안정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코어가 1대2, 1대3으로 뒤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나가서 그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폭스는 정말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전제로 바뀐 것이 위메이드 폭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복이고요. 이에 맞서는 이제 공군인데요. 자, 공군. 자, 신병이 제 역할만 해주면 나도 신병 효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고탐까지. 그렇습니다. 계급별로 딱 역할도 해야 되고 종족별로 자신의 좀 위치에서 1승씩을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김경모 선수가 잘 해주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프로토스가 좀 받쳐줘야 되고요. 테란도 이성훈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 좀 팀의 승리를 받쳐줘야 이 세 개의 종족이 어울러줘야 공군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민창기도 삼성 6패로 이번 시즌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첫 경기에 나타난 폭스의 주자는 간판이죠. 전태양입니다. 네, 전태양 선수 8승 5패를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데요. 팀 내 최다 출전으로 감독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죠. 빠른 스피드의 전체적인 판읽기 능력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주는 만큼 오늘도 전태양 선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태양 선수 특히 토스 상대로 3승 1패로 좋은 승리를 보이고 있는데 딱 만났습니다. 토스. 만난 토스는 박영민이고요. 그렇습니다. 전태양 선수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박영민 선수가 090 때 5라운드에 전태양 상대로 투혼 맵에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둔 적도 있고 역대 전적도 팽팽하게 밀리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연보선을 잡은 그 어떤 승리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첫 경기부터 전태양 접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테란전 앞서 토스전 전태양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박영민은 나쁘지 않다. 테란은 3승 1패로 3개 종족전 중에서 테란전이 가장 좋은 공명토스
박영민이고요. 태양의 제국입니다. 맵은. 네, 태양의 제국에서 프로토스 때 이제 테란이 8대3으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데 양 선수가 이 맵에서 1승을 거뒀죠. 참 특이한 점이 박영민 선수는 풀토전 승리를 거뒀고 전태양 선수는 태태전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상대 종족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 선수의 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태양과 박영민과 전태양 이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양. 가면 갈수록 진짜 전태양의 보스는 택배닉상급인데 아직 데이터는 그 정도 못 따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의 약점이라고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하루에 뭐 2패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경험을 쌓다 보면은 다 극복 가능한 것이고요. 팀 내 코칭 스텝이 왜 있겠습니까? 전태양 선수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군을 상대하는 메이드 폭스이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는 당연히 이긴다라는 전제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하지만 이럴 때 또 공군 에이스의 반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공군한테 잡히면 아주 그 타격이 크거든요. 하위권 팀이라고 무슨 엔트리를 실험용 엔트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다가 바로 뒤통수 맞아요. 그렇죠. 분명 1경기 엔트리는 확실히 박영민 선수를 출전시킨 공군 에이스가 좋아 보입니다. 전태양 선수가 프로토스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박영민 선수는 박영민 선수가 또 보여준 테란전의 능력들 정말 전략적인 수부터 시작해서 장기적 운영 굉장히 물 흐르듯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1경기 태양의 제국에서 프로토스를 출전시킨 공군 에이스 한번 노려볼만 하죠. 네. 태양의 제국에서 이제 전태양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네. 네, 참 이름이 강력한 포스를 주는 그런 맵으로 매칭이 되는데 박영민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하고 성적도 좋은 테란전이기 때문에 첫 경기의 승리, 기습적인 승리를 공군이 한번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지금 다 몸을 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양 선수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1세트 태양의 제국에서 전태양과 박영민의 대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민. 진짜 박영민 선수가 머리 쓰는 플레이 한번 통하면 그런 작전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만들었던 선수가 박영민이 괜히 공명인가요? 네, 박영민 선수가 대저그전이 5연패 중인데도 불구하고 테란전은 왜 장기냐. 이 선수가 참 데뷔 때부터 테란을 정말 잘 잡았었거든요. 드라곤 푸시부터 시작해서 초반 전략 참 공명턱수라는 별명도 얻었던 만큼 태양의 제국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종족 선택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도 임기용 주신, 정수민, 김혜지 부신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요즘 우리 e스포츠계 심판분들 바쁘십니다. 어제 같은 사건들이 갑자기 기계 오작동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어제는 아무래도 1경기 때부터 세팅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1경기가 문제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 생일에 A까지 와 있는데 참 늦게 끝난 박영호 위원이었고요. 이렇게 정말 커플이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즐겁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박용민 선수는 초반부터 과감하게 전진 파일런을 지금 건설을 했죠. 네, 아무래도 좀 전략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과감하게 찔러줄 생각으로 전진 파일런, 전진 게이트, 질럿으로 압박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게 태양의 제국에서는 센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보통 선수들이 전진 건물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박용민 선수가 그거를 좀 찔러서 센터 정중앙에는 건물을 못 짓지만 최대한 전진해서 전진 게이트를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게 바로 공명 아니겠습니까? 공명의 그렇습니다. 탁월한 또 전략 전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좀 지켜주기만 하면 멀티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병력의 우위만 점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멀티도 지키면서 더 많은 멀티를 할 수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전태양 선수의 첫 번째 정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의 게이트웨이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태양 선수가 세로 방향으로 정찰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정찰을 성공하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의 전진 게이트 의도를 알기 전에 질럿이 먼저 난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SCP 정찰 방향이 무엇보다도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에요. 갑니까? 아니면 내려옵니까? 7시로 바로 오느냐 아니면 가로로 가서 바로 확인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진짜 가장 늦게 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머리는 야, 안 가는가요? 뽑고 있을 수도 가는가요? 있는 건데 웬만하면 정석으로 정찰을 하겠죠. 이거 게이트를 보면 하지만 답을- 예, 멀리 그렇죠. 그냥 인공지능에 그냥 봤어요. 예, 맞겠죠, 보고, 맞겠죠. 예, 네. 네,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입구 쪽에 서플라이 하나까지 뭐 건설해주면서 심시티 단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정찰이 그러면- 포커스였는데 봤어요, 제대로. 네, 굳이 어차피 테란이 나는 상황에서 질럿을 누를 필요 없이 누르더라도 최소한의 하나의 병력 정도만 누르고 바로 드래곤 가서 가까운 거리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죠. 하나 정도만 운영을 하면서요. 네, 일단 질럿을 뭐 테란의 기지 본진 안쪽으로 난입시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전탁 선수가 상당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네요. LCB 정찰을 잠깐 숨어 있다가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더라도 뭐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잠시 후에 엇박자로 들어가서 네. 제2의 추가적인 박영민 선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한 전탁 선수 LCB 정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부분 전진 게이트였는데 그걸 봤어요, 의도를 빠르게. 또 SCB가 아까 그 시야를 밝혔을 때 프로토스 박영민 선수도 확인을 한 모양이고요. 그렇죠. 이럴 때 그 전진 게이트웨이의 좀 약점이 몰래 팩토리 전략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프로브가 SCB 찾아주는 모습도 박영민 선수 아주 집중력 있는 모습 좋아 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진 게이트 빨리 발각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브 두 기를 붙여놓는 모습은 좋지 않죠. 한 개 바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자, 질럿 질럿을 3개까지 찍었고요. 셋이나 찍었고 어차피 코어가 늦었는데 자원은 남고 넥서스 하나 만들 게 아니라면 병력을 누르긴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까지 찍긴 찍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초반부터 발각이 되는 바람에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바로 원게이트 이후에 사이버가 올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곤 사업을 통한 견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서플라이를 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질럿이 들어가서 질럿 한 기만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시 자체가 약간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네. 투게이트 의미는 전태양 선수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갈 때 한번 들어가겠다. 그 타이밍을 그렇죠. 노리겠다라는 것이 박영민 선수의 의도인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초반에 질럿도 있겠다. 승부수를 띄우려는 박영민 선수의 의도이고요. 일단은 드라곤 푸시를 펼쳐주는데 일단 커맨드까지로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시야가 커맨드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건들면서 벌처가 하나 나왔나, 탱크가 하나 나왔나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벌처가 나왔냐, 탱크가 나왔냐, 탱크 시즈 모드 타이밍은 언제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야죠. 두드려서요. 때려야 뭔가 흘립니다, 정보도요. 네. 그러면서 게이트를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브를 붙여놓은 이유도 SCB가 본진으로 올 때 드래곤으로 막타! 야 이거 넥서스 막타! 넥서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프로브가 거기에 게이트웨이까지 확인하고요. 네. 야 가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멀티를 조금 늦게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는 굉장히 지금 초반 빌드상 우위를 점하고 전태양 선수는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드래곤이 공을 던지려다 공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네, 시즈 모드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시즈 모드 됐죠. 시즈 모드 되고 나서 탱크 한 두세 개 모일 때까지. 왜냐면은 시즈 모드로 보면은 프로토스 병력들이 조금 뒤로 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타이밍에 안전하게 벙커도 건설해도 되는 전태양 선수예요. 자, 그럼 본질까지 노출이 되고도 정찰운이 좋습니다, 전태양. 그 다음에 네. 박영민의 선택은 뭡니까? 뭐 할 게 있죠? 이게 지금 추가로 넥서스를 만들었느냐, 본진에 로보틱스 올리면서 게이트가 또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테란에게는 사실 그 정보에 다예요. 100%를 본 거나 다름없어요. 맵팩처럼 다 둘러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줬다라는 게 아예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멀티했겠거니 하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치고 나오고 그럴 때는 3개의 뽑아놓은 질럿이 어떤 압박을 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박영민 선수가 앞마당 멀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멀티 자원 채취를 하고 자원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장기전 힘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자원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가 로보틱스 완성한 김에 셔틀 생산해서 최대한 아니면 이 질럿 드라곤만으로도 피해를 줘야 됩니다. 자, 느린 질럿이거든요. 네, 이거를 몰랐다라면 더 위협적이었겠지만 지금 일단 전태양은 알고 막는다는 거죠. 자, 그럼 탱크 자, 힘도 그래도 빼고. 일단 그나마 굉장히- 3질럿이었기 때문에 네. 3질럿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드라곤들이 힘 받고 네, 있고요. 질럿이 질럿 탱크 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게 그래도 알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시트라든지 SCB의 배치라든지 전태양 선수가 준비하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LCB 블로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이게 3질럿이었기 때문에 질럿이 맞아주고 드라곤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태양 선수가 SCB 블로킹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뒤쪽에 아주 안정도가 잘 배치가 돼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더 드래곤을 밀어 넣을 생각을 셔틀까지 동반해서 공격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넥서스를 들어갔다는 것을 전태양 선수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 공격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태양 선수에게 네. 온 거죠.
자, SCB 어떻게 그렇죠. 저를 더 수치를 네. 놓쳐? 5초 나온 거야? 만약에 이번 경기를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SCB가 MVP예요. 이번 경기는요. 그만큼 어디가 버러우돼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 전진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투 게이트 사업 돌아가는 거, 뭐 멀티 체크까지 멀티 완성되고 뭐 다 확인해서 이거는 뭐 맵에 키고 플레이라는 거랑 똑같았어요. 네. 전태양 선수가요. 앞서 SCB 브로킹하면서 화면 하나 빼서 정찰을 보냈는지 어떻게 본 겁니까? 거기를. 네, 뭐 입구도 넓고 또 전진 게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찰 차단 루트가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수비가 안 되는 박영민 선수가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전진 게이트의 약점을 전태양 선수가 최대한으로 좀 그 약점을 잘 파고들면서 정찰을 한 거죠. 저렇게 SCB 정찰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아카데미를 늦게 건설하더라도 괜찮죠. 뭐 지금 뭐 다크 템플러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뭐 프로토스가 뭐 하는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SCB도 마찬가지로 프로토스의 제2의 확장 기지를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아, SCB 정찰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전태양 선수. 하지만 딱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때도 SCB가 가요. 잘 보고 있을 때 내가 좀 충분히 여유롭고 서서히 SCB 늘리면서 팩토리 늘리고 공격 타이밍을 잡자. 어쨌든 테라는 지금 수비 모드이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이라도 그걸 발견하고, 지금 투가스도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박영민 선수도 병력 나름대로 쥐어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예리한 비수 같은 날카로운 그런 공격 타이밍 한 번만 잡아주면, 야, 이거 그렇죠. 두기. 이런 식으로 옵저버 딱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그렇죠. 탱크 2기와 드라곤 2기 바꾸면 이거 프로토스가 이득 본 거죠. 이러면서 언제든지 셔틀을 동반한 공격이 또 갈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로보틱스가 뭐 침대가 완성됐으니까 지금 옵저버 만드는 데만 쓰고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한 가지 박영민 선수에게 다행인 부분은 그 앞마당 멀티가 늦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가장 힘든 부분이 테란이 타이밍 러시로 올 때였거든요. 올 때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전태양 선수가 제3의 세 번째 커맨드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했어요. 박영민 선수가. 근데 불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역전하려면은 뭐 리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셔틀 질럿보다는 확실히 이런 과감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거기에 지금 이미 뭐 템플러 테크라든지 안정적으로 테크를 탄 게 아니고 두 번째 가스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 스타게이트를 올린다라면 급하게 캐리어를 가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발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동안 뭐 맵팩 효과 뭐 별얘기 다 나왔습니다. 테란이 볼 거 다 봤다. 하지만 저것만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박영민 선수. 그렇죠.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에서 공업 돌아가는 모습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들키는 것이 가장 최대한 네. 지연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공업을 포기하더라도 안 들키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 부분은요. 자, 어쨌든 박영민 선수가 시간을 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태양 선수가 세 번째 커맨드는 가져가고 있지만 팩토리가 이미 늘어날 대로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카데미 완성되고 컴셋까지 되는 상황이라서 셔틀을 뭐 생산해서 센터 힘싸움에 동원을 하는 것보다는 뭐 투질러 원드라곤이라든지 사질러 정도를 생산해서 테란의 기지 안쪽으로 뭐 난입시키 견제를 가는 그런 시간 끌기 용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캐리어만 가면서 제발 오지마 이런 주문을 외우기에는 전장 선수의 그 과감한 타이밍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 모두게 만들어내고요. 뭐 셔틀 작전이건 뭔가에 30초씩 버는 거예요. 3초 네. 벌면 캐리어 나옵니다. 정말 캐논도 없이 최소한의 심시티라든지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건물 심시티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지금 캐논 만들 돈이 어디 있어요? 드래곤 질럿 최대한 뽑아내야 캐리어까지 시간을 버는 이 유닛들이 희생양들이거든요. 이게 시간을 벌어줘야 캐리어가 나와서 반전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박영민 네. 선수의 찬스입니다. 그게요. 전창 선수의 탱크 라인 자체가 견고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다 질러 다 내렸고요. 네, 옥점으로 털에 와, 딱 무력화 시켜놓고 그 순간에 그렇죠. 지금은 욕심 부릴 거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죠. SCB만 빠져죠. 먹고 빠져죠. SCB만 좀 잡아주면 되고 얘네들은 시간 끌어 SCB랑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네, 여기서 시간 끌면 되는 거예요. 그래 탱크 2기 잡아주고 어느 정도 시간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선수. 자, 그런 동안에 스타게이트 2개째 완성됐을 테고 한두 개 이제 캐리어 찍었어요. 자, 이제는 저 병력들을 살려서 돌아온다면은 박용희 선수가 시간 정말 잘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셔틀로 계속 시간 끌어주고 기습적인 연보선 선수가 전태양 선수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방의 캐리어로 완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드래곤 비율도 유지하고 있다라면 더더욱 캐리어 드래곤의 조합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노출되면 바로 내 앞바닥까지 오거든요. 전태양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박용희 선수는 견제를 안 당하고 이 벌처 견제를 안 당하고 또다시 또 다른 견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는 3넥서스의 자원 활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스피드업 질러까지도 박용희 선수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저런 같네요. 병력에
병력이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센터에 시간을 끌어주는 대규모의 병력은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테란으로 하여금 이상하게 프로토스가 병력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연속해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박용민 선수. 네. 프로브 피해를 다소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견제를 했기 때문에 전장 선수는 질럿을 벌처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만큼 또 번 거예요. 이거는 견제를 간역합니다, 네. 박용민 선수가. 잘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전태양 선수도 느낌이 어느 정도 왔을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분명히 느낌이 왔을 거예요. 캐리어에 대한 준비를 하겠지만 그 허점을 잘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정면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태양 선수도 대규모 병력 진군 전에 이렇게 잽을 날려요. 그렇죠. 라인이 정말 애매했어요. 지상의 벌처들이 박용민 선수가 너무나도 잘 막아주는 그림들이었는데 지금도 프로브 대응 좋았고요. 네, 드랍십 한 개로 그냥 캐리어 봤습니다. 캐리어 봤어요. 왜 드랍십으로 또 눈으로 또 확인을 해줬고요. 네. 어차피 노출될 거거든요. 결국 노출될 건데 내가 보여주는 거 상대가 보든 자, 본 다음에 전태양의 활동 중요합니다. 전태양 선수의 견제는 드랍십 한 기가 정말 맹활약을 펼쳐주네요. 살려보냅니까? 이런 빈틈도 없었어야 되는데 뚫림으로 인해서 캐리어도 보여줬고 캐리어와 지금 스타게이트와 그 게이트웨이를 같이 돌리려면 자원적으로 지금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프로브가 한동안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캐리어라든지 게이트 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쨌든 박영민 선수는 프로 피해를 어느 정도 적당히 받긴 했지만 캐리어는 나오고요. 캐리어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센터 힘싸움을 얼마만큼 잘해주느냐가 무엇보다 네. 중요하고 정태현 선수도 드랍십으로 잘 흔들어준 만큼 추가적인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가 없는 만큼 이제는 좀 천천히 전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조합 싸움이 됐어요 지금. 테란도 센터에 어느 정도 치고 나갔을 때는 캐리어의 어떤 기동성이 느리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멀티 막 하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자원을 먹고 서로 소모전을 하게 되면 캐리어와 드래곤 조합 운영을 하게 되는 찌르고 빠지기 쉬운 프로토스도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토스는 추가 병력들을 조합 자체를 질럿과 캐리어 위주로 병력을 생산할 테고 거기에 맞춰서 전태양 선수도 캐리어에만 너무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 비중을 확 올리기 전에 벌처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작전은 결국 돈 많이 드는 작전이거든요. 곡간 꽉꽉 채워놔야 돼요. 아니면 털리지 않게 먼 곳을 가져가든가요. 그렇죠. 원드랍십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전태양 선수도 이제 추가적인 프로토스의 4덱서스를 월프시키는 상황인 네. 만큼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전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캐논이 무단 캐논이었어요. 딱 적절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드랍십을 경주시켰습니다. 네. 큰 피해는 있어서도 크진 않았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3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서서히 골리앗 비중을 좀 높여주면서 전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태양 선수. 아무리 투하물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업그레이드 잘 되면은 메카닉이 강한 건 맞지만 맞춰서 박영민 선수도 캐리어 업그레이드를 일찌감치 눌러주고 있었거든요. 네. 캐리어라는 것을 그래도 전태양 선수가 조금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죠. 한번 교전 잘못하게 되면 프로토스에게 무한 멀티를 허용하게 되고 딱 나갔을 때 센터를 잡아버려야 돼요. 테란도요. 자, 캐리어 자, 3개입니다만 이제 작전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치고 빠지기. 박영민 선수는 이럴 때 섬 쪽에다가 프로브 한 개 정도 놔둬놓고 선멀티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편이에요.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후에 서로 기지가 바꾸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송병구식 그 섬 캐리어 그럼요. 나오는 거 네.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이 지역의 캐논과 실드 배터리 도배로 캐리어의 활용도를 상당히 또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분위기가 그 초반에 정찰 계속 당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멀티조차 멀티조차 늦게 가져가면서 어려웠던 박영민 선수의 상황과는 대비해서 정말 많이 따라오는 그림이에요. 정말 박영민 선수가 이제는 전태양 선수 상대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상대가 참고 모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타만 넘어가면 당연히 이기는 거죠. 박영민이 선벌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최대한 시즈보드를 한 상황에서 달라붙으면 안 되고요. 박영민은 몸통 맞으면 안 되죠. 캐리 몸통 맞으면 안 돼요. 앞쪽에서 골리앗 비중은 상당히 질럿들이 잘 달라붙어야 돼요. 골리앗들한테. 잘 달라붙었고요. 자, 골렛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골리앗들을 많이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골렛 다 죽으면 탱크는 그냥 그렇죠. 주는 거예요. 골리앗 정말 잘 줄여줬습니다. 네. 드래곤 골리앗- 빼고. 그렇죠. 남아있는 지상병력을 살려놔야죠. 프로토스도요. 자, 그리고 도망가는 탱크 마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캐리어 숫자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박영민 선수가 내시 멀티도 그렇고 선멀티도 그렇고 계속 시간은 박영민 선수의 편이라는 부분에서 방금 전에 그런 골리앗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투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박영민 선수 캐리어 쌓일 시간 충분히 벌 수가 네, 있고요. 골렛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캐리어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탱크는 많이 남았어요. 또 초반에 저 던져놓은
게이트웨이 하나가 조금의 시간이라도 끌어주는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캐리어로 여기서 탱크 1.4 네, 지형을 이용해서 드래곤 이럴 때 빼고 그렇죠.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요. 캐리어 일단 싸웠다는 측면에서 박인 선수가 이런 시간 끌기용 컨트롤 상당히 좋습니다. 자, 뒤를 치죠, 그러니까. 자, 지형을 이용해서 그렇죠. 병력만 하나씩만 최대한 줄여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탱크와 골리앗이가 한쪽 밸런스만 깨면 되는 거예요. 후방편을 끊어주고요. 일단 멀티에 밑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번 교전에서만 박영우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 경기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탱크, 드라군은 탱크랑 싸우고 골리앗은 캐리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박영민. 전태환 선수도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 돼요. 탱크 쭉쭉 밀어내면서 이럴 때 소세 탱크가 2시 쪽 넥서스 쪽에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을 양쪽에서 공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근데 보여줘야죠. 골리앗 많은데요. 캐리어의 숫자가 아쉬워요. 그냥 추가되는 골리앗으로 상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응집됐던 전태양 선수의 힘이 터졌습니다. 인터셉터가 상당히 주는 모습이 박민 선수 좀 많이 아쉽네요. 어느 정도 골리앗을 1.4를 하고 빠져있던 인터셉터가 계속 때리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싸울 때 골리앗을 1.4를 할 때 전체 인터셉터가 나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닛만 나와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비효율적인 캐리어 컨트롤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급하니까 다급한- 단독 단템은 안 되는 복잡한 거 네. 써야죠. 뭐 아무리 지금 전투가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저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전태양 선수가 가스가 때리고 있다는 네, 것을. 그리고 12시 견제까지 한 번에 동시 타격. 그렇죠. 네. 조금은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주는 듯 했었습니다만 네. 전태양 선수는 딱 아주 예리하게 타이밍 잡고 나간 거예요. 정말 전장 선수는 정말 위기 때마다 그리고 정말 집중력 있게 멀티태스킹을 너무 잘하네요. 벌처 견제도 지상에 계속 막히다가 원드랍십이 한 번 뜨니까 뭐 지상도 먹히고 드랍십도 먹히고 다 먹히다가 이런 공격 자체도 2시 쪽에 소수의 탱크, 섬 쪽에 드랍십 양쪽에서 세 방향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의 장기가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센터 전면전에 딱 붙기 전에 질럿 드래곤 숫자도 뭐 적진 않았습니다만 캐리어가 몇 대만 더 있었어도 골리앗 확 제압해버리고 순식간에 탱크 탱크 잡아먹고요. 그런 식의 컨트롤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밀렸어요. 캐리어 숫자가 적어서요. 네. 그 이후로는 착착 그 많은 팩토리에서 나오는 골리앗만으로도 캐리어에 대한 대응이 되거든요. 네, 오늘 캐리어가 모양 빠지는 날이에요, 오늘요. 네. 저는 골리앗한테 당했습니다, 오늘요. 밀렸어요. 첫 싸움은 박영민 선수가 잘해줬었거든요. 정말 골리앗 비중을 딱 줄여주면서 캐리어 컨트롤 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지. 캐리어 작전 좋았습니다만 근데 그 전에 계속 자신의 의도가 노출되면서 캐리어가 힘있게 쫙 갔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차선이 캐리어였어요. 뭐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그 이후에 캐리어가 뜨면서 정말 박영민 선수가 역전 하나 이런 그림이었지. 솔직히 초중반에는 전태양의 그 LCB 정찰을 통해서 경기가 완벽하게 전장 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네, 전태현은 좀 무시 센 느낌이에요. 네, 아주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1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919 5라운드 때 박영민에게 1패했던 거 깔끔하게 갚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3승 1패에서 이제 4승 1패로 높은 소수전 승률을 보이고 있는 전태양이고요. 박영민. 연봉 나오면서 한번 힘 좀 내봤습니다만 오늘 전쟁을 잡기는 조금 오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세트를 두 번째 세트로 바꾸는데요. 자, 그랜드라인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죠. Saturday when these up